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 Brain Reboot. 원제는 Biohack Your Brain. 당신의 뇌를 바이오 해킹하라. 인데요.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신경과학자가 세계 최대 규모 뇌 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두뇌 회춘법. 바로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다시 건강해지는 뇌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와, 정말 희망적인 말이죠.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당신의 두뇌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수백만 미국인이 뇌인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실질적인 근원이 두뇌에 있음에도 기억력 감퇴,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불안감과 우울감 등의 원인을 뇌가 아닌 신체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치매가 걱정되는가? 당연히 우려할 만한 질환이다. 65세 이상 미국인 중 10% 이상이 포괄적 인지장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를 야기하는 세포 변화는 뇌가 노화하기 시작하는 30, 40대부터 일어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몇 살이든 간에 향후 치매 진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뇌 건강 습관을 바꿔야 할 적기라는 뜻이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뇌 관리가 절실해졌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스트레스, 불안감과 공포심을 증가시켰고 정서적 건강을 방해하고 인지 기능과 인지 건강에 피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정신력도 강화하여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 불안,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지금 당신의 뇌 건강이 어떤 상태든지 브레인 리부팅을 통해 뇌 기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모습을 심지어 심각한 인지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 또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왔던 미식축구 선수들도 몇 달 만에 뇌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여정이 있는 것이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만든다. 뇌 관리의 중요성과 뇌의 작동을 설명하는 데는 자동차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다. 자동차가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부품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듯이 우리 머릿속 장기 역시 거의 모든 세포와 사고, 행동을 통제한다. 자동차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1950에서 1970년대에 출고된 클래식 자동차를 신차 못지않게 깔끔하고 잘 달리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자동차는 잘 몰아지지도 않고 너무 느리며 오래 탈 수도 없고 심지어 안전하지도 않다. 하지만 자동차와 두뇌의 유사점은 여기까지다. 우리의 뇌는 자동차와 달리 뛰어난 처리 능력을 가진 산소를 소비하며 작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슈퍼컴퓨터다. 무엇보다 뇌는 우리를 구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뇌에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비싼 수리비 청구서나 텅 빈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퍼져버린 고장난 자동차보다 훨씬 나쁘다. 만약 당신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여 정기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모든 사소한 일상을 기억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 와셔의 교체와 타이어 공기압 점검, 공기 필터 및 배터리 교체 등이 필요하듯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우리 뇌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오래 지속되지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도 못할 것이다. 게다가 차는 망가지면 새로 렌트하거나 구입할 수 있지만 뇌는 절대 새로 바꿔 끼울 수가 없다. 우리는 평생 단 하나의 뇌만 사용할 수 있고 뇌는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신체 기관이다. 뇌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지 등의 의도적인 행동은 물론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
수면주기, 배고픔, 갈증과 같은 자동적인 행동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또한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받는 감각적인 정보를 해석하고 번역하여 두 눈으로 보는 시각, 두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맡는 후각, 피부로 만지는 촉각, 혀로 느끼는 미각을 조절한다. 뿐만 아니라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척수를 통해 수백만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체의 다른 부분과 직접 소통한다. 중추신경계는 신체 정보와 감각 정보를 결합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활동을 신체 전반에 걸쳐 조정하는 곳이다. 이렇듯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우리 뇌에는 뉴런으로 알려진 약 1000억 개의 뇌세포와 뉴런을 도와주는 수십억 개의 신경 악교세포가 있다. 하나의 뉴런은 시냅스라는 간극을 사용하여 세포들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른 뉴런과 수천 개의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 정교한 세포, 도관, 신호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미로는 100조 개 이상의 연결 고리들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우리 뇌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물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뇌는 분명히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그러나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만큼 복잡하지 않다.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들 중에서 우리 클리닉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체중 감소이다. 과도한 체지방과 그 안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은 뇌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9년 전 현직 미식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이끌면서 뇌의 변화에 관한 확고한 사례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해 우리는 모든 포지션에 걸쳐 27개 팀에서 100명의 전 현직 NFL 선수들을 모집했다. 최소 3년 이상 NFL 로스터에 등록되어 있던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공격수든 수비수든 이들 중 다수가 강한 충격에 의한 뇌진탕을 수차례 경험했으며 수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번 이상의 다소 가벼운 충격을 겪었다. 뇌에 어느 정도는 외상이 가해졌으리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선수들이 입었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우리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신체를 관리하고 식단을 조절해왔다. 오직 경기와 승리라는 목표만 염두에 두고 평생을 훈련하며 자고 움직이고 먹고 숨을 쉬어온 사람들이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두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클리닉에서 다뤘던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 우리는 우선 참가자들에게 종합적인 신경심리학 및 신경인지 검사를 시행했고 기능적 및 전자적 뇌 영상을 촬영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뇌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어떤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참가자 대부분이 뇌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억력과 기본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뇌 상태가 비록 충격적이긴 했으나 낙담하기엔 일렀다. 우리는 선수들의 인지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뇌가 경기장 안팎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냈던 일들을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선 선수들의 일상 루틴을 바꿔야 했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었다. 이후 6개월 동안 우리는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며 뇌 기능에 대해 가르쳤고 개개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식생활 변화를 요구했다. 6개월이 지나 우리는 처음과 동일하게 선수들의 뇌를 다시 검사했다. 결과는 첫 스캔보다도 더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봤던 가장 건강하지 못한 뇌관류 혹은 혈류 상태의 이 남성들이 불과 180일 만에 뇌 기능을 회복한 것이었다. 6개월 만에 찍은 스캔 결과에서 우리는 그들의 뇌에 혈액이 더 원활히 관류되고 있으며 잘못된 건강관리와 반복적인 타격으로 인해 손상되었던 특정 인지 영역 또한 기능을 회복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프로 미식축구 선수들의 뇌도 바뀔 수 있었다. 그러니 누구라도 가능하다. 9kg 무게의 장비를 착용하고 몸무게가 110kg이 넘는 남자들로부터 여러 번의 태클을 당해본 적 없는 당신이라면
뇌를 바꾸기가 한결 손쉬울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3가지만 알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진다. 둘째, 혈류가 전부다. 셋째, 교감신경계 안정만으로도 뇌는 변화한다. 뇌는 30대가 되면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자연적인 두뇌 노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루 평균 8만 5천 개의 뉴런을 잃기 시작하며 인지감퇴의 양적 징후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뇌를 올바른 방법으로 돌보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똑한 중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 40세 이후부터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0%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이라는 것이고 뇌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습관들을 실천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늦출 수 있다. 또한 40대에 들어서면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역시 4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씩 저하된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현상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이고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뇌 스캔 결과에서도 70대가 20대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다. 운 좋게도 80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순환 증진과 뇌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산책 2. 다크 초콜릿 한 조각 3. 똑바로 앉기 4.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5. 블루베리 6. 새로운 단어 배우기 7.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8.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9.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풍경 보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10. 감사한 점 한 가지씩 적기 사람들은 대개 우리의 생각이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잘못 추측한다. 그러나 실상 의식은 우리가 매일 만들어내는 5만에서 7만 가지 생각 중 고작 10%만을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생각의 대다수는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며 잠재의식이 일상적인 생각의 50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남은 30에서 40%는 무의식이 차지한다. 때로 전의식이라고도 불리는 잠재의식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억, 습관, 행동을 저장하는 곳이다. 전화번호처럼 무작위적 기억을 떠올리고 싶을 때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나 다음날 몇 시에 직장 회의가 열릴지 등을 떠올리고 싶을 때 우리는 잠재의식을 불러온다. 반면 무의식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떠올릴 수 없는 깊은 기억과 지속적인 감정, 습관, 행동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상당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뇌에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인지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뇌의 힘과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올바른 지침을 잘 배우고 따른다면
의식적인 사고를 더욱 잘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 뇌와 기능에 대한 이해는 부정적인 사고를 잘 조절하고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능은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일반적인 정신 능력이다. 여기에는 지각, 기억, 주의력, 언어, 계획 수립이 연관된다. 지능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의 여러 영역이 협동한다. 지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주된 방법은 당연하게도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서 이는 뉴런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지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을 재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지능을 향상시키는 또 하나의 주된 방법은 우리가 먹고, 운동하고, 자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약 2주 정도의 작은 행동 변화로도 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정신적인 태도와 생각의 힘 역시 전반적인 지능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또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배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뇌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인지 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다는 뜻이다. 뇌 건강을 말할 때 등장하는 7가지 질병,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바로 뇌진탕, 불안증, 우울증, 뇌졸중, 여기에 조현병도 있죠. 우리는 이런 뇌 관련 질병들을 두려워하지만 인지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몸의 상태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 건강한 뇌를 만드는 식습관. 1단계 편리한 음식을 멀리하라. 2단계 좋은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라. 3단계 복합 탄수화물을 주목하라. 4단계 식물성 식단으로 밥상을 채워라. 5단계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라. 6단계 장, 뇌축에 영양을 공급하라. 7단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라. 여기에서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잘 연구된 생활 방식 변화다. 규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체지방, 심박수, 낮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기록하며 건강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혈중 지방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간헐적 단식은 혈당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얻는 일반적인 신진대사 경로를 바꾸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몇 시간 동안 단식을 할 경우 세포는 신체의 주인이 굶고 있다고 인식하여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 우리 몸도 단식 중에는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고 그 대신 세포 성장과 재생을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이며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우울증과 기타 정서장애 퇴치에 도움을 준다. 뇌와 관련하여 간헐적인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 염증을 없애고 신경 생성을 유발하며 신경 가소성 또는 뇌의 변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은 또한 음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또는 지루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언가를 먹는다. 하지만 단식은 우리가 무엇을 언제 먹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위한 5단계도 소개하는데요. 1. 12시간부터 시작하라. 일단 12시간 단식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후 16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금식 기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차츰 늘려나가자. 저녁 7시나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12시간 금식을 목표로 삼자. 2. 단식은 탈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식을 하며 물을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 혈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식사는 질 좋은 음식에 집중하라. 4. 다시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5. 단식 전 의사와 상의할 것. 여기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 제1형 당뇨병,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 똑똑하게 건강해지는 운동법. 뇌 혈류량을 극대화시켜라. 수백 건의 뇌 스캔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뇌 순환의 차이였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더 많았고 그 결과 손상이 적었다. 건강한 혈류는 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고 인지력 저하도 막았다. 인간의 뇌에는 고작 1200세제곱센티미터에 불과한 공간에 무려 약 600km 길이에 해당하는 혈관이 들어차 있다. 뇌혈관만 깊숙이 혈액을 공급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고 동맥과 정맥이 열려 있어야 피가 흐를 수 있다.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통해 심장을 훈련시켜서 혈관을 매끄럽고 넓고 빠른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그들 나이 절반의 사람만큼이나 젊고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뇌가 잘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마라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주당 30에서 50분씩 여러 차례 걸은 노년 여성의 뇌 혈류량이 3개월 만에 15%나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열흘만 하지 않아도 뇌 순환이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다. 신체의 꼭대기에서 더 많은 피를 펌프질 할수록 당신의 뇌는 더 많은 산소와 당, 그리고 다른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반응하고 처리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집중할 수 있다. 뇌순환이 확대되면 뇌 용적이 증가하고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며 중요한 단백질과 호르몬의 생산에 도움이 되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독소를 제거하며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킨다. 뇌순환을 위한 최고의 운동으로는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사이클, 수영 등 일정 기간 심박수를 높여주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장 유익하다. 거기에 저항성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면서 팔다리의 순환을 증진시킨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이 피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요가는 혈압을 낮추고 뇌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걷기 또한 뇌혈류를 증가시키는데 특히 심장 박동수를 올릴 만큼 충분히 빨리 걸을수록 좋다. 또 걷기를 하면 발바닥이 세차게 땅에 닿으면서 충격으로 압력파가 동맥을 통해 진동하게 되어 뇌순환을 더욱 증가시킨다. 또한 운동을 재정의해야 한다. 정원 가꾸기든 등산이든 심지어 집안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저 심박수를 올리거나 팔다리를 움직이고 폐를 쓰면 운동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나는 진심으로 누구든 어떤 상태에서든 언제든 어디에서든 운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침대에서도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할 수 있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덤벨을 쓰거나 저항밴드를 끼고 앉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운동법을 알려주는 영상들을 찾아보자. 다만 새로운 신체 활동을 추가하기 전에 꼭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방법.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키고 인지적 척성과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무엇이든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이 신경 생성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는 쳇바퀴를 이용한 쥐의 경우 쳇바퀴 사용을 하지 않았던 쥐에 비해 해마 신경 생성, 새로운 학습이 더 많이 자극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유산소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의 수를 2배 혹은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운동이 어떻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신체 활동이 뇌를 자극하여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운동은 또한 뇌의 혈액이 해마에서 뉴런 형성을 촉진하는 특정 단백질을 방출하도록 만든다. 단순히 몸을 더 움직이기만 해도 증가하는 뇌순환과는 달리 신경 생성은 주로 달리기와 다른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과 같은 특정 형태의 운동에 의해 자극받는다. 동물 대상 실험에서 러닝머신을 6주에서 8주 동안 뛴 쥐의 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전력 질주나 다른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한 같은 배에서 나온 다른 쥐들보다 새로운 뉴런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중량만 진 쥐의 경우 예를 들어 중량을 이고 수직 사다리 오르기 또는 그저 무게추를 드는 것, 즉 무게를 지고 수직 사다리를 오르는 것, 이것만 한 쥐는 계속 앉아만 있던 대조군과 비교해 눈에 띄는 뉴런 생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소파에 앉아 뒹굴기만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이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 뇌순환의 활성화와 신경 생성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 신체 활동에는 그 이상의 이점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해마가 클수록 뇌는 기억을 더 잘 간직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력도 높아진다.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장애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해마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는 운동이 노화로 인한 해마의 축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크기를 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은 실제로 해마의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몇 안 되는 입증된 방법 중 하나다. 신체 활동은 또한 뇌 전체에 걸쳐 회백질을 증가시킨다. 회백질은 사고하고 논증하고 기억하는 뇌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 두껍고 건강한 회백질은 알츠하이머와 기타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또한 더 많은 회백질을 만들 수 있으며 헬스장 밖에서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백질이 더 많다고 한다. 그러면 백질은 어떨까? 신체 활동은 여기서도 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경섬유의 부피와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은 또한 뇌의 좌우 방구 사이의 연결성을 향상시켜 창의력, 언어 능력, 기억력 회복, 집중력, 그리고 근육간 공조를 증가시킨다. 달리기나 걷기와 같은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은 해마와 다른 회백질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요가도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동이 스트레스를 이긴다. 운동이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긴 산책을 통해 땀을 흘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좋은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가라앉히고 삶에 대한 기분도 좋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운동이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신체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생성하지만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기보다는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운동은 엔도르핀과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노르아드레날린의 생성도 증가시키며 이 모든 호르몬이 사람의 기분을 끌어올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르티솔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든다. 그러나 여기 운동과 스트레스에 관해 두려움을 안겨주는 연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뉴런의 형태가 바뀌고 우리를 불안과 긴장에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새로운 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달리기 클럽이든 요가 교실이든 댄스 레슨이든 무리를 지어 운동하는 것이 혼자 하는 운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줄인다. 과학자들은 집단 운동의 사회적 이득과 정서적, 정신적 지지가 운동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강화시킨다고 말한다. 요가, 필라테스처럼 움직임이 호흡 운동과 결합된 저충격 운동은 더 깊은 수준의 차분함과 평온함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비록 본인의 안전지대 밖에 있거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새로운 종류의 운동을 실험해보라. 때로는 가장 꺼려지는 운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일 수 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운동과 신체 활동은 슬픔, 안정감, 지루함, 불만족,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함,
두려움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 루틴은 일부 임상적 우울증 환자를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은 집중력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함으로써 ADHD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신체 활동이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좋게 만들어주는지도 알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운동 후 뇌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함께 엔도르핀을 방출한 후에 일어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감정을 느낀다. 심지어 5분 정도의 짧은 운동조차도 기분이 더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실내 운동보다 야외 운동이 2배나 더 좋다. 사무실 근처 산책이나 러닝머신 걷기도 훌륭하지만 나무, 들판, 호수, 강 또는 녹지나 푸른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운동할 경우 햇빛의 혜택인 비타민 D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흔히 친환경 운동으로 알려진 자연에서의 운동은 도시나 교회 환경에서의 운동보다 분노, 불안, 우울증, 슬픔, 스트레스를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 스캔을 보면 자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더 낮고 부정적인 생각과 깊은 고민이 있을 때 일어나는 뇌의 활동 수준도 더 적다고 한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발견하는 것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평생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열쇠이다. 걷기와 춤추기만으로도 뇌와 몸을 변화시킨 사람들도 아주 많다. 살을 빼면 얻게 되는 것들. 결국 몸을 움직여야 살이 빠진다. 뇌 자체에 지방세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체내의 과도한 지방의 존재는 정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지방세포가 뇌혈관과 다른 조직 및 세포와의 경계인 혈뇌 장벽에 침투할 수 있는 해로운 독소를 방출한다고 믿는다.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독소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뇌 안으로 들어간 지방세포의 독소는 뇌를 장악하려 한다. 해마를 침범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고 인지 시냅스를 끊어 오작동을 유발한다. 그 결과 기억력 손상, 학습 저하, 전반적인 인지력 하락이 찾아온다. 또 과체중은 전두엽 피질과 측두엽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기분, 기억력, 전반적인 인지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발견했다. 체중 감량은 분명히 우선적인 해결책이다. 과학자들은 운동하는 쥐들이 뇌의 지방의 침투로 인한 손상을 되돌릴 수 있고 심지어 해마 기능까지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몸무게가 같더라도 활동적인 동물들이 주로 앉아있는 동물들보다 인지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도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이 2달 동안 운동을 하면 뇌순환이 증진되며 뇌의 일부 독성 효과 또한 해소된다는 점이 발견됐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도 우리의 지식과 건강 습관에 따라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아름다운 중년과 노년을 위한 두뇌 최적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망증은 뇌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바른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즉시 증가한다. 실외 운동이 실내 운동보다 뇌에 2배 더 좋다. 혼자 하는 운동보다 무리지어 하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줄여준다. 여러 운동 중에서도 특히 중강도 걷기, 달리기, 사이클, 댄스,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다.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해마 부위의 신경이 새롭게 생성된다. 장 건강을 지키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위험을 떨어뜨린다. 통곡물과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 비타민 B와 E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는다. 등푸른 생선, 해조류, 호두, 강낭콩 등에서 얻는 필수 지방산은 뇌세포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다. 가공식품을 멀리하면 암, 심장병, 당뇨병, 만성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력을 향상시킨다. 영양 보조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은 복용해 봐야 한다. 다크 초콜릿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평소 안 쓰던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 신경 연결이 강화된다. 라벤더와 베르가모트 등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에너지 증가에 도움이 되는 향을 활용하라. 교감 신경계 안정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10분은 멍하니 있어라. 그래서 하루에 10분 멍 꼭 해야 되겠네요. 또 생각만으로도 뇌를 바꿀 수 있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놀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진다. 산책, 걷기, 명상, 요가, 심호흡하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려움을 줄이고 우리의 삶과 주변의 세상에 대해 더 희망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때그때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아있음이 행운이라고 느끼며 어떠한 힘든 상황에도 마음에 긍정을 불어넣고 감정적인 회복력을 키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복해지자. 자신에게 꼭 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찾아간다면 뇌의 활동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 브레인 리부트, 바이오핵 your brain, 빠르게 늙지 않는 뇌 건강을 위해 반면에 보다 더 건강해지는 뇌 건강을 위해 우리의 식사, 운동, 물, 수면, 생각, 놀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습관을 해킹하고 뇌를 위해 건강하고 즐겁고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리부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